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어저께 갑자기 막 시세가 급락이라 폭락이라고 말하기에는 솔직히 암호화폐를 계속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는 아마 체감을 못 느끼셨을 거인데, 이 시장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야, 이거 진짜 사람 미치게 하는구나 라고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런 거죠. 막 암호화폐에 관해서 내가 돈 조금 투자하면 엄청나게 갑자기 불어나가지고 꺼지지 않고 막 환호하면서 갑자기 빌딩이라도 살 것 같고 막 이런 마음 갖다가 갑자기 온탕에 막 있다가 냉탕으로 갑자기 들어가 버리게 만드는 거야, 세력들이. 지금 상황이. 그럼 사람이 어떻게 돼? 심장마비 걸릴 거 아니에요, 놀라고. 그러면 거기서 손절을 치게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이 바닥을 떠나거나, 그렇게 만드는 거죠. 금탕과 온탕을 중간에 준비 운동도 없이 막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사실은. 근데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말들 되게 많았어요. 작년에도 그러니까 1년 동안 계속 하락하면서 결국에는 이 시장 파괴되고 사라질 거다. 응? 결국에는 다시 제자리로 가서 비트코인이 50만 원대까지 떨어지고 이 시장은 완전히 사라질 거다. 거래소도 다 문 닫을 거다. 라는 말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 보세요. 올해 초반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60% 정도 상승을 했어요. 이게 체감을 하실지 못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60% 상승한 데서 지금 조정을 거친 거예요. 그리고 이 조정은 반드시 있어야만 했던 거고, 오히려 앞으로 더 나아가려면 사실은 조정이 저는 괜찮은 타이밍에 잘 와줬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했듯이 희망회로를 막 돌릴 때 5,500불을 급작스럽게 넘고 5,500불이 저항선이 되게 강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만약에 6,000불을 진짜 찍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말했던, 여러 사람들이 말했던 진짜 30% 폭락, 그러니까 지금 원화 기준으로 해서 30% 폭락이 있을 수도 있던 자리였어요. 사실은 몇 개 코인은 40%까지 폭락이. 근데 그렇게 되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력들이 이 시장을 키우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조정도 하는 거고, 어느 정도 구간에서 지금 그냥 횡보를 다시 시킬 확률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폭락이다, 야 이 시장 떠나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 시장이 괜찮을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증거를 제가 찾은 게 있어요. 또 팩트를 근거한, 그리고 IMF에서 나온 여러 가지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뉴스에 나온 건 아니에요. 이건 트위트에서 제가 발견하고 제 추론을 대입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첫 번째로 이제 비트코인이 어저께 급락을 했죠. 쭉쭉 까졌어.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패턴으로 봤을 때 하방 쐐기 패턴인데, 이 사람은 더 떨어져가지고 4,800불까지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4,780불. 그래서 원화로 보면은 지금 가격보다는 더 많이 까지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누가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레인지가, 그 폭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2,000불대 아니면 하나로 따졌을 때 300만 원대, 그거는 분명히 안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몇 가지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결론을 내시면 아마 마음의 안정도 가지실 수 있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하방 쐐기형. 근데 하방 쐐기형이라는 게 보통 이런 차트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그래요. 이게 상승이거든요, 사실. 지금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하방 쐐기의 패턴이 수렴해서 그게 마무리가 되면 상방으로 급등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게 향후 며칠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니면 여기서 사이드웨이를 계속 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여러 사람의 견해가 되게 많아요, 지금 현재 상황.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런 견해를 전부 다 담았어요. 그러니까 결론 도출은 각자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직장 생활 하시거나 트레이딩을 주로 못 하시고 밖에서 이제 왔다 갔다 많이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저는 지금 있는 상태에서 단타하기가 되게 쉽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홀딩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하락세기. 그리고 제가 오늘 영상에서 사실 이게 여론조사인데 IMF에서 지금 여론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뭐 가짜 IMF 트윗이 아니고 제가 들어가 봤어요.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팔로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근래에 이제 라가르드 총재하고 세계은행 총재들이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거쳤죠. 거기 JPM 모건도 참가를 한 것 같고, 뭐 골드만 이런 데도 물론 참가를 했겠죠. 예, 대다수의 어떤 뭐 국제 금융 세력들이 참가를 한 것 같은데, 이제 IMF에서 여론조사를 이제 어저께 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여기서 보면 자기네가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5년 내에 그러니까 우리가 페이 시스템을 어떤 거라는 게 좋냐고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투표를 한 사람이 3,700명이 아니라 37,517명이 투표를 했어요. 근데 현금이라고 말한 사람이 8%, 그리고 크립토커런시, 암호자산이라고 말한 사람이 56%, 그리고 모바일폰 27%. 그러면 그리고 뱅크카드, 그러니까 우리 신용카드 같은 거 있죠, 체크카드 같은 거, 그게 9%예요. 그러면 보시면, 자 보세요. 암호자산이 56%, 그리고 모바일폰이 27%. 그러면 합의, 그러니까 사실은 모바일폰이라고 해봤자 QR 결제 시스템이거든요. 분명한 거. 우리 카카오페이, 알리페이, 뭐 삼성페이, 애플페이, 막 사실은 알고 보면 그거하고 모바일 쪽으로 이제 암호자산으로 몰고 가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도합을 해보자는 거죠. 도합하면 얼마예요? 지금 보면은 83% 정도 되는 것 같은데, 83%나 되면 과반수 이상이 아니라 거의 이쪽으로 틀어진 거예요. 대중들이 생각을 했을 때도. 그러니까 그냥 결론이 끝난 거죠. IMF에서 여론조사를 했다는 얘기는 그거를 적극 수용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더 이상 말할 건덕지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이거는 피터 브렌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골드에 관해서 차트를 지금 얘기를 하는데, 멜트다운 할 것 같다, 녹아서 내려버릴 것 같다, 지금 가격이 하락을 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 차트를 그려서 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체크를 해보시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스스로니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내가 생각하는 어떤 솔직히 그렇잖아요. 무슨 위기 상황이 왔어. 갑자기 금융 위기가 왔어. 뱅크런이 막 은행에서 발생해. 내가 현금을 못 뺄 것 같아. 그리고 막 ATM, 집 앞에 있는 ATM기에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 서 있어.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뿐더러 발생한다고 해도 그 금을 어디 가서 어떻게 환전을 할 거예요? 어떻게 교환을 할 거예요? 그걸 갖고 비행기를 타서 해외로 나간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건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건 중요한 건 비트코인 ETF하고 같이 접목해서 봐야 되는데, 피터 브렌트는 암호자산에 관해서 아니면은 지금 실물자산 있는 주식 같은 경우도 차트 분석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 사람도 객관적인 거를 근거로 해서 차트를 항상 그리는데, 마찬가지로 골드 가격이 좀 안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는 라이트코인 차트예요. 근데 라이트코인도 잘 나가다가 급등을 막 하다가 급락을 한 건 사실이야.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완전히 그냥 차트상 정배열이에요. 그냥 완전히 깨지지도 않았어. 그렇단 얘기는 시장이 훈풍이 돌잖아요. 다시 훈풍이 돌면 라이트코인도 다시 한번 랠리를 갈 거예요. 저는 제가 그때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라이트코인을 수익률을 올해 진짜 시총 높은 코인들 중에는 가장 높을 거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보면은 차트상도 너무 그림이 이쁘게 지금 나와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더리움 클래식을 언급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베리 실버트가 이더리움 클래식에 투자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니라, 저도 이제 포트에 담은 이더리움 클래식이긴 하지만 이더리움 클래식도 많이 까졌어. 중요한 거는 말씀드린 구간에서 많이 오르긴 했지만 또 많이 까졌어. 까진 건 사실이야. 근데 또 두고 보세요. 이제 훈풍이 돌면 이제 라이트코인하고 이더리움 클래식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한번 감안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폴로니엑스예요. 폴로니엑스인데 제가 어저께 이더리움 클래식도, 그러니까 그저께구나. 그저께 영상에서 이더리움 클래식도 랜딩을 하기 시작했다. 마진 거래한다. 유동량이 좀 늘어날 거다. 앞으로 시세 상승도 있고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린 적이 있고, 하다못해 중요한 건 폴로니엑스가 지금 페어 거래, 마진 트레이딩을 더 확장해서 늘리기 시작을 했어요. 얘네들이 계속해서 조용히 있었던 거래소야. 그러니까 바이낸스가
지금같이 그렇게 거대하게 막 움직이고 마케팅을 창펑자오가 막 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이 시장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폴로니엑스가 원래 1등 자리였어요. 예. 볼륨량도 가장 많았고 가장 큰 거래소였어요. 근데 얘네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폴로니엑스가. 예. 지금 보시면은 BCH ABC, BCH SV,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트코인 캐시하고 BSV, 비트코인 SV, 예, 이거에 관해서 지금 랜딩을 하고 마진 트레이딩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얘네들이 갑자기 왜 이런 식으로 마진 페어를 계속 늘릴까요? 시장이 죽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플랫폼을 개선을 할까요? 예. 자, 더 이상 말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논드란이 또 이런 이 친구는 이제 G캐시를 예전서부터 되게 많이 밀었었어요. 그죠? 근데 G캐시가 이거는 이제 제가 뉴스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G캐시를 보면은 2019년 7월 18일 날 이제 G캐시가 하드포크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포크하면서 하나의 새로운 뭐 공짜 코인을 하나 준다. 그래서 Y캐시라는 거를 줄 수도 있다라고 이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G캐시도 얼마까지 갈지는 전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시장에서 사라지지 않을 코인인 것도 분명하고 JP모건에서 밀어주고 있는 코인인 것도 분명해요. 그리고 G캐시의 익명성 기술을 저스틴 선의 트론에서도 채용해서 그거를 분명히 사용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6월달에. 그죠?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잘 보시면 왜 저도 이제 G캐시를 언급을 했을 때가 55,000원 정도였어요. 그래서 뭐 그게 2배 정도 갔다. 엄청나게 뭐 수익률이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 어쨌든 익명성 코인이 사라지진 않을 거다. 예, 괜찮을 거다. 그리고 한번 이슈거리를 보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번에 이제 그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가 회견을 했고 이번에 뭐 그런 거기 때문에 국내 뉴스에도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제목을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며칠 전에도 보셨겠지만 IMF 세계은행 수장이 한 목소리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그리고 IMF 세계은행 수장들 글로벌 경기 우려 한 목소리, 다 똑같은 얘기야. 그리고 또 총재가 브렉시트 논란 장기화, 영국 경제의 부정적, 이런 얘기도 언급하셨고, 그리고 또 중국 얘기도 해요. 부채, 중국 집값 시한폭탄, IMF 연이은 위기 경고. 자, 안 좋은 건 다 갖다 붙여요. 지금 이런 상황에. 근데 제가 아까 IMF에서 여론조사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모바일 폰하고 암호자산하고 지금 그 두 개 플러스한 게 83%인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를 종합적으로 잘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예. 그러면 결론이 어디로 날까? 예. 그래서 좀 이따가 제가 다시 엮어져 있는 라가르드 총재하고 엮여져 있는 코인텔레그래프의 뉴스가 있어요. 그거랑 같이 퍼즐을 맞춰서 결론을 도출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리플에 투자했는데 리플을 안 까질 것 같은데 오르지도 않았는데 많이 까졌어. 근데 짜증나죠. 예? 그러니까 비트코인 캐시, 오미세고 다 엄청 까졌어. 예를 들어서 제가 언급 안 한 코인도 많을 거야. 아마 다른 것도. 근데 다 까져서 지금 짜증나. 막 다 붉은 불이야. 다 떨어지고 막 폭락할 것 같고 막 그저께는 온탕에 있고 너무 기쁜데 하루 만에 이런 장세가 오니까 막 사람이 짜증나. 막 미쳐버릴 것 같아. 근데 거기에 놀아나지 말자는 거죠. 사람 심리를 교묘. 이렇게 하다가 또 이제 수령 구간을 지나고 횡보를 하잖아요. 그럼 그때 가면은 또 700만 원 넘어요. 예. 그러기 위해서 얘네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장난을 하는 거예요, 사실. 예. 너무 급작스럽게 무슨 급행열차 같이 은하철도 999 같이 은하계를 뚫기 위해서 갑자기 고속으로 예를 들어 6,000불대를 그냥 찍어봐요. 7,000불을 그냥 넘었어. 그냥 폭락이에요. 예. 그러니까 2017년 말에 있었던 그런 거를 안 만들기 위해서 얘네가 시장을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는 거야. 아름다운 조정을 한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이거는 정치에 관해서 얼마만큼 자국에 있는 사람들이 만족을 하냐. 근데 의외인 게 보시면 인도가 79%가 만족을 하고 있어. 예, 자국의 정치에 대해서. 근데 알고 보면 인도라는 나라가 독재거든요. 예. 아마 아실 거예요. 거의 독재였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지도자가 바뀌면서 사실 뭔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어쨌건 되게 잠기 집권을 되게 많이 해서 정치계가 썩어 있었긴 했었어요. 근데 인도라는 데가 79%라고 여론조사가 나왔다는 게 되게 의아하고, 스웨덴 79%, 예, 괜찮게 보고,
그리고 독일이 73%, 캐나다가 70%, 예? 인도네시아가 69%. 근데 러시아가 의외로 59%예요. 예? 푸틴 독재잖아요. 완전 장기 집권. 근데 여기서 보면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미국이란 나라가 46%밖에 안 돼요. 정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만족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일본이 50%. 우리나라도 한 제가 봤을 때는 50% 밑일 것 같은데. 예. 한 미국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 어쨌건 인도가 1위다. 예. 되게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BTC가 4월 26일 날이 CME 선물 만기 날이에요. 근데 그때까지 이 사람이 봤을 땐 2주 정도 남았어요. 지금서부터. 근데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지금 레인지 구간을 보시면은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한 4,600불에서 5,500불 정도 때 있죠. 이 정도 구간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사이드웨이를 26일까지는 할 것 같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파동이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참고 자료로 이제 CME 선물 만기랑 엮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그레이스케일, 저도 이제 참고를 많이 하고 있는 그레이스케일의 포트폴리오인데 거의 요즘에는 매일매일 올리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다른 거는 오늘 되게 많이 하락을 했어요. 전반적으로 이제 비트코인도 2.5%, 뭐 캐시도 보면 마이너스 7.43, 이더리움 5.38. 그러니까 이더리움 클래식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조정도 많고 마이너스 8%. 근데 여기서 보면 호라이즌은 버텼어요, 이번에. 근데 호라이즌에 관한 뉴스가 나왔어요. 제가 그래서 왜 그런가 지금 그러니까 보면 베리 실버트가 왜 호라이즌에 투자를 하고 있나라고 해서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왜 이 사람이 자기네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 운영하는 포트폴리오에 왜 호라이즌이라는 어떤 그 익명성 코인 중에 인지도도 없는 거를 왜 넣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왜 그랬구나 하는 그 찾은 뉴스가 있어요. 그거랑 같이 보시고, 하다못해 라이트코인도 8% 마이너스 8% 떨어졌고, 스텔라 루멘 마이너스 6%. 뭐 어느 정도는 그냥 인정해. 근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욕을 하는 게 뭐냐면 리플이야. 리플은 오르지도 않았는데 더 떨어졌어. 그러니까 욕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리플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지금은 하거든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차피 그 누구나가 다 아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급등하지도 않고 급락도 안 했어. 사실은 뭐 어쨌건 기대치만큼 못 간 건 사실이야. 근데 솔직히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건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디 한켠에 그냥 묻어뒀다, 땅에 묻어뒀다 생각하고 그냥 신경 끌라고요. 저는 그냥 그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거는 오미세고인데 오미세고도 제가 그랬잖아요. 고위 익스체인지를 통해서 지금 탈중앙화 거래소에 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비트코인 캐시하고 페어되는 비트코인, 그리고 뭐 라이트코인 하고 여러 가지 코인을 앞으로 넣긴 할 텐데, 오미세고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여론조사를 대대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페이먼트 시스템 방향을 어느 쪽으로 나가는 게 좋겠냐. 그래서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방식도 있는데 사람들한테 지금 서베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얘네들도 잘 움직이지 않아요. 제가 알기론,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 찾아보셔서 알겠지만 잘 발표를 안 해요. 근데 요즘 들어서 발표를 많이 해요. 그렇단 얘기는 얘네들도 올해 들어선 올해 안까지는 뭔가 프로젝트에 관해서 완성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하고 관련돼서 또 서베이를 조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제가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국에서는 신한금융그룹이 알고 보면 리더뱅크로, 원래는 국민은행이 BIS 자기자본 비율이 한국에서는 기존에 몇십 년 동안, 그러니까 한 몇십 년 동안 계속 1위였어. 근데 중요한 건 요 근래, 그러니까 작년 4, 3분기, 3, 4분기에 들어서는 신한은행 그룹이 사실은 리더스뱅크 그룹으로 들어갔어요. 국민은행을 제치고. 근데 신한은행하고 오미세고의 관계를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소프트뱅크와 오미세고의 관계를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미조은행 그룹하고의 관계를 찾아보세요. 제가 왜 이거에 관해서도 계속 언급을 하는지. 그러면 아마 결론을 도출하실 수 있고, 또 웃긴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이거는 그냥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항상 있어.
지금 보면은 운비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게임 오버, 야 끝났다, 너네는 왜 가격 신경 쓰지 않냐 라고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마 아실 거예요.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예? 왜냐면 내가 믿고 투자했는데 가격이 안 나오면은 짜증나니까 여기다 뭐라고 얘기해. 근데 얘네들은 그런 거 신경도 안 써요. 그러고 나서 조용히 나중에 그냥 가격 올라가. 근데 그때쯤 되면 이 운비라는 사람은 아마 이 시장에서 그냥 지쳐가지고 아마 이 코인 저 코인 옮겨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아마 손절하고, 예, 돈도 못 벌고 그냥 그런 상태에서 그냥 이 시장을 나중에 깔 거예요. 디스할 거예요. 다른 데 가서.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그러지 말자는 거죠. 예. 왜 근거가 있는 회사인데 왜 거기다 대고 뭐하러 이런 얘기를 해요. 괜히 자기만 지치지. 이거는 비트코인, 예, 차트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보면은 여기 보라색 선이 딱 보이죠. 추세선이 보이죠. 근데 보라색 선은 아직까지 깨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5,055불인데 5,000불일 거예요. 아마 이 선이 깨지는 게 5,000불을 깨지면 아마 이 지금 보라색 추세선이 아마 나가리가 될 거예요. 그냥 없었던 걸로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은 보라색 추세선은 깨지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측면에서 이 차트를 올린 거고, 이거는 IMF 라가르드 총재가 이제 언급을 했다. 그러니까 암호자산이 이제 지금 현재 있는 현물 경제 시스템의 어떤 금융 시스템을 흔들어 놓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뉴스만 딱 보면 결론이 이 사람이 라가르드 총재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마 나올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충격을 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그걸 보여드렸죠. 트위터 상에서 IMF에서 여론조사 하는 거. 근데 거기에 38,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투표를 했어. 근데 그게 아마 시간이 더 지나서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모바일 폰도 있고 중요한 건 페이먼트 시스템에서 암호자산이 50 몇 %였어요. 예. 그래서 압도적으로 사실 우세. 사실은. 그럼 얘네들이 IMF에서 어느 쪽으로 갈까요? 예. 그러니까 더 이상 CNBC에서 어쨌든 이 뉴스가 나왔던 거고, 그래서 그걸 함축해서 이제 보면은 키포인이 뭐냐면, 국제통화기금 IMF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전무 이사는 수요일에 분열기가 은행 부분에 분명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분열기라고 여기 해석이 돼 있는데 여기는 이제 암호자산이죠. 그리고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과 같은 분산 원장 기술은 시스템을 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라가르드는 은행 부분의 혁신은 시스템 안정성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규제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라고 나오죠. 규제 안에 관해서 필요하다. 우리는 G20에서 결론 도출을 할 거다. 라는 얘기를 은근히 돌려서 사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를 빨리 까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가 IMF 세계은행 총재 G20에서 뭐라고 발표가 나오면 그땐 이미 늦는다는 거죠. 지금 이럴 때 시장이 전체가 막 붉게 물들어 있어. 이럴 때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분할로서 그냥 대응을 하고, 만약에 진짜 5,000불이 깨져서 4,800불이 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더 까질 수도 있어. 사실은. 근데 급락은 없을 거야.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분할 매수로서 그냥 원화를 사실은 암호자산에, 왜냐면 못 믿는 사람이 되게 많아. 근데 라가르드 총재, IMF 총재나 그런 사람들까지 지금 이거에 관해서 언급을 하기 시작했어. 비트코인 ETF가 코앞이야. 더 이상 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지금 이거는 이제 어저께 나온 뉴스인데 비트렉스예요. 근데 비트렉스도 마찬가지로 저도 잘 안 본 상태에서, 뉴스를 자세히 안 본 상태에선 시겁했거든요. 야, 비트렉스 이러다가 문 닫는 거 아니야? 근데 비트렉스 영향력이 사실은 업비트하고 페어되어 있는 부분이 되게 많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거든, 사실은. 근데 뉴욕에 국한되게 사실은 뉴욕에 있는 어떤 그 시민들 있죠. 그 사람들의 국한되게만 이 법이 적용이 된다. 결정된 거다. 그래서 그 외에 다른 나라나 다른 미국 내에 다른 주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저께 국가에서 이제 미국에서 발표를 했죠. 뉴욕주에 있는 사람들만 이제 사용을 못 한다. 너네 이거 라이센스 우리 걷어들일 거다. 그냥 발급 안 할 거다.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건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그렇게 크지 않았었던 것도 사실이고, 조정의 재료로 쓰기 위해서 세력이 던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근데 조정이 와야 하니까 온 거고, 그리고 이 재료도 거기에 맞춰서 그냥 제가 봤을 때는 후춧가루 뿌리고 막 맵게 매운데 거기다 후춧가루 뿌리고 거기다 캡사이신 뿌리고 거기다 더 만든 거야. 너네 더 매워봐. 너네 이 뉴스 보고 그냥 떨어져 나가. 그만해, 암호자산. 이거
끝이야. 근데 알고 보면 내용을 딱 보면 그건 아니야 또.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셔야 되고, 이거는 비트코인 US 달러예요. 예. 이것도 이 친구는, 이 사람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사람도 되게 차트를 제가 가만히 보니까 되게 잘 보더라고요. 잘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 사람은 사이드웨이를 계속 할 것 같대요. 한동안은. 근데 레인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국한되냐면 4,800불에서 5,500불 레인지예요. 예. 그러니까 급락이다, 급등이다 말하기에는 좀 모호한 구간이고, 요 정도 구간에서 계속해서 패턴을 만들면서 26일까지, 예, 이번 달은 이대로 보내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내가 트레이딩에 자신 있는 사람은 개수 늘리기를 하시다던가, 뭐 추매를 하신다던가, 만약에 비트코인 기준에서 4,800불대까지 만약 오면, 예,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건 진짜로 무슨 일이 생겨서 4,800불, 그러니까 4,780불을 깨면 그 다음에 저항선이 4,240불이에요. 근데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까지는 안 갈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워싱턴 DC에서 있었던 이제 세계 은행장들 모여있는 어떤 그런데, JP모건도 제가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이제 봄에 이번에 이제 그 회의를 거친 거예요. 그래서 뉴스도 나왔겠죠.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전 세계의 경기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혁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요한 어떤 그런 혁신이 필요한데, 거기엔 이제 민첩성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거시적으로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정치적인 액션이 필요하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규제 안에 관해서 도출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 얘기는.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게, 우리는 변화되지 않았던 것들에 관해서 변화되게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더 나아가야 할 방안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그런 사람 되게 많아. 그러니까 하필 또 이럴 때, 아까도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했고, 또 때마침 되게 웃긴 게 생뚱맞지 않아요? 되게 이면에서는 그렇게 하고, 어쨌든 라가르드 총재가 혁신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다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제 안에 관해서 확실하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 그거는 사실 비트코인 ETF하고도 사실 어느 정도 관계가 밀접하게 있는 거고, ICO라든가 어떤 증권형 토큰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한 디테일한 규제 안 하고도 사실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미국 세계에서 말을 한 건 분명히 아니야, 지금 현재 당시에. 근데 중요한 건 IMF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번 더 이제 믹스해서 같이 한번 보셔야 되고, 이 차트가 아마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를 그린 사람 말이. 이 사람도 원래 항상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오를 거다 내릴 거다 확실하게 얘기해. 틀리든 말든. 근데 저도 사실 그런 존재이긴 한데 틀린 적이 더 많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비트코인이 여기서 더 떨어져. 응?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는 더 떨어져가지고 이게 5,000불 밑으로 갈 수도 있어요. 예? 5,000불에서 걸칠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시간을 좀 보내고 나서 한 가지 방안은 뭐냐면, 지금 보면은 5,200불대까지 넘고 5,200불에서 넘어가지고 5,400불대까지 그냥 넘어가. 예. 한 가지 방안. 그리고 이 안은 뭐냐면 5,200불에서 걸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강한 조정을 받고 강한 저항세에 눌려가지고 그 다음에 4,800불까지 떨어져. 예. 그래서 보는 게,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5,500불대에서 4,800불대까지 레인지를 보는 트레이더들이 되게 많은 게 왜 그러냐면, 기술적 분석으로 했을 때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세력들도 이 그림을 그릴 때 요 안에서 아마 그릴 거예요. 그래서 이 박스권 장세로 이번 달 안은 아마 한동안 몰아갈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지금 뭐 엄청나게 급락할 거다라고 말하시는 분들, 예, 어쨌건 두고 보면 아마 결론이 나겠죠. 예, 근데 빠져봐야 4,780불. 예, 그게 마지막이에요. 예, 마지막 구간이니까 이번에 만약에 반등 장세가 있었을 때 잘 대응을 하셔야죠. 5,200불까지 넘어갔을 때, 5,200불에 터치를 했을 때, 분명히 그 장세가 올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누가 그냥 비꼬는 거예요. 이 차트를 보면서. 자, 올해 2월달까지 엄청나게 계속해서 급락을 했어. 아마 기억들 다들 하실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그때보단 많이 올랐어요. 60% 정도 올랐어요. 사실은 50% 그러니까 포트에 따라서 50% 정도 오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2월 달에 그 환한 표정에 있는 게 있고, 거기서 조금 오르니까
조금 올랐다가 조금 떨어져서 조금 그러니까 야 뭐 이거 잘못된 건데 그러다가 조금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갑자기 급등을 했어요. 4월달 들어서 뭐라고 이제 붕괴돼. 그러니까 멘탈이 나갔어. 뻑 이러면서 멘탈이 나가는데 막 그러다가 또 계속해서 슬금슬금 올라 16일까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오르다가 갑자기 급락을 쭉 하니까는 야 내가 너네한테 말했잖아 이러면서 슬픈 표정을 딱 지어.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여태까지 2월달부터 사실 지금까지 장세가 불장이다라고 우리가 느끼진 못했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올라왔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정이 안 온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고 사실은 조정이 와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멘탈 나간 사람이 많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에 관해서 연연해 하면 이 시장에서 결국 수익 나서 집을 사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큰 돈을 갖고 나가실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린 거고 이것도 또한 어떤 다른 사람이 또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여러 명이 그린 차트를 많이 봐요. 근데 이걸 보다 보면 공통된 의견이 있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제가 보는 이유가 그리고 얘네는 이걸로 밥 먹고 사는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누가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는 이 친구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급락을 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이 친구가 봤을 때는 4,800불까지 떨어질 것 같대요. 근데 4,800불까지 떨어져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면 그 다음에 6,000불까지 그냥 올라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구 말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4,800불까지 떨어져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자산이 조금 많이 까진다. 원화로 환산했을 때 조금 많이 까진다고 그래도 너무 거기에 대해서 너무 연연을 하지 마시라는 거죠. 급락할 장세고 이게 사라질 장세였으면 IMF에서 그런 여론조사 자체도 안 했어요.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도 뭐하러 전세계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뭐하러 그렇게 커넥션 관계를 많이 맺어요. 그렇게 가격 떨어지는 거 알면서도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걔네들은 호재거리 던지면서 사람들 사게 하는데 멘탈은 나가게 하고 1년 동안 홀딩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안 오르게 만들고 그러다가 누가 알겠어요. 갑자기 급등할지. 그거는 아무리 유능한 차티스트들도 맞추기 되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산 거예요, 사실은. 400원 밑에서 그냥 산 거죠, 그냥. 무슨 뭐 단타로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의미에서 한 건 아니고. 이거는 호라이즌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분명히 여기 투자하고 있는 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레이스케일에서 베리 실버트도 이거를 자기네 포트폴리오에 적지 않게 넣어놨어요. 국내 분들은 잘 몰라, 이 코인을. 근데 보면 호라이즌 랩스가 이번에 400만 불의 어떤 그거에 관해서 사이드 체인에 관한 서비스에 관한 어떤 그 연구 개발 자금에 관해서 이번에 유치를 했다라고 이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견디지 않았나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노드를 돌려가지고 사람들이 패닉을 하려고 그래도 패닉을 못해요. 홀딩한 게 워낙 개수가 많기 때문에. 개수도 몇 개 안 돼. 코인 개수도. 그래서 저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지켜볼 일이긴 한데 근데 여기 보시면 디지털 통화그룹의 설립자이자 CEO인 베리 실버트에 따르면 사이드체인 제품을 사용하면 비즈니스가 맞춤형 디지털 원장 기술을 운영 통합하고 채택을 차단하고 업계 전반을 발전시키는데 막대한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오죠. 어쨌건 앞으로 한번 불장이 오면 어떻게 되나 한번 저도 이제 기대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영국에서 영국 커스터머들한테 고객들한테 비자 카드를 지급을 했다. 쓸 수 있게 했다. 코인베이스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코인베이스도 알고 보면 저는 세력들이라고 보는데 이제 미국 어떤 그런 기관하고 엮여 있는 커스터드 서비스도 사실 하기 때문에 커스터드 서비스도 근데 중요한 건 왜 영국에다가 이런 지금 카드 갖다 암호화폐를 쓸 수 있게 만드냐? 미국도 아니고 왜 그럴까요? 왜 영국이란 나라에 지금 중국의 바이낸스도 그렇고 코인베이스도 그렇고 왜 이런 식으로 집중을 할까요? 얘네들은 알고 있다는 거죠. 어떤 파장이 올지에 관해서 어떤 위기가 오고 세계 경제에 어떤 둠스데이의 트리거를 가져올 나라가 영국에 이번에 브렉시트라는 거죠. 유로하고 엮여져 있는 그거에 관해서 라가르드 총재도 제가 봤을 땐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그거를 종합적으로 보면 암호자산이 저는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사실 그래요.
브렉시트가 이번에 데드라인이 확장돼서 연기됐어. 연기됐기 때문에 유럽의 주식 시세도 지금 불안해. 불안 장세고 암호 자산에 관한 것도 붉은 색깔을 보이고 있다. 어쨌든 시장 상황이 불안하게 만든 것도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식 시장은 패닉을 할지 몰라도 만약에 브렉시트가 연기되는 게 아니라 날짜가 진짜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암호 자산도 여기서 레드라고 그랬는데 그린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냥 올랐을 거예요. 근데 연기했다는 얘기는 그 패닉에 관해서 전 세계 둠스데이에 관해서 얘네들도 시기를 지금 재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랑 결부해서 연결을 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고, 이것도 또 어떻게 보면 오늘 뉴스에서 중요한 건데, 트럼프한테 탑 어드바이저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 이름이 쿠들로우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암호 자산이 필요하다고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왜 비트코인이 우리가 필요하냐. 근데 그게 사실 트럼프의 선거하고도 사실 관련이 있고, 알고 보면 지금 뭐 금리 인하 그리고 양적 완화하고도 사실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뭐라고 말은 안 했어. 직접적으로. 지금 트윗에 날리지도 않았어.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강력한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어드바이저 하는 사람이 비트코인의 필요성에 관해서 언급을 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더 이상 얘기할 건덕지가 뭐가 있어요. 재작년에는 이런 얘기 우리 보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실체도 없었어. 현물 경제하고 무슨 뭐 비자카드하고 연결되고 뭐 그런 게 뭐가 있었어요. 지금 보면은 한국도 그래. 카카오페이에서 분명히 그랬잖아요. 클레이튼 X에서 6월 말까지 메인넷을 런칭 시키겠다라고 얘기 나왔잖아요. 그리고 6월 말까지 보면은 우리는 10월 중순인가? 그때가 최종 연기한이라고 브렉시트에 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6월 중순까지도 한 가지 안이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6월 중순에도 만약에 안 되면 10월 언저리까지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6월 달에 터질 확률도 되게 높아요. 전 세계 어떤 그 둠스데이 그런 문제가.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 ETF 승인이라든가 막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어떤 그 암호 자산의 필요성 그리고 현물 경제하고 연동한 어떤 그런 거에 관해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눈에 볼 수 있는 결과들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이거는 JP모건 회장님이 JPM 코인 달러 예금 기반 실체 없는 암호화폐와는 차별화라고 이런 언급을 했어요. 이분 누군지 아시죠? JP모건 회장님. 그러니까 서클을 만든 사람. 서클에다 자금을 투입하고 그 자금을 통해서 폴로니엑스 지금 이제 마진 트레이딩을 이것저것 계속 넣고 있죠. 움직이려고. 거기를 그러니까 주가 되게 그 로드맵하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이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JPM 코인을 만들어냈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암호화폐가 실체가 없다는 발언은 해당 자산 가치가 어떠한 기반도 없이 오로지 다음 사람이 얼만큼 그 가치를 인정하느냐에 달렸다는 사실에 근거한다며 JPM 코인은 JP모건의 달러 예금을 기반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달러도 마찬가지야. 달러는 무슨 뭐 실체가 있나요? 뭐에 기반한 뭐가 있나요? 그냥 종이에다가 그냥 파란 잉크 찍어가지고 그냥 찍어내서 그게 돈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그 달러 유통량도 줄고 있어. 그냥 컴퓨터로 숫자 조작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지만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폭락을 할 때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JP모건 회장이 나와가지고 그랬어. 야, 비트코인 끝났어. 비트코인 0에 수렴할 거야. 폭락할 거야. 값어치 없어. 라고 얘기했어. 근데 그때 이 사람이 운영하는 그 JP모건 기관의 트레이더는 뒷구역에서 매집을 하고 있었어. 비트코인에 관해서. 그래서 그 근거 자료에 관해서 트위터 상에서 한동안 되게 많이 돌았었어요. 그러니까 어쨌건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JPM 코인이 좋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니고, 이거는 암호화폐 결제 플랫폼 유퀴드가 보면은 XRP로 정기 요금 납부 지원. 유퀴드가 제가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불하는 거에 관해서 이제 중간에 서 있는 그런 결제 플랫폼이더라고요. 뭐 그게 뭐 전기세가 여긴 전기요금이라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건 가격이 오르는 게 중요하긴 하죠. 근데 저는 이걸 중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너무 호재거리가 많고 너무 그런 뉴스가 많으니까 이거를
보여드리는 게 난가 아닌가라고 저는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뉴스를 보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안 올라도 좋아. 근데 안 올라도 좋은데, 그냥 어쨌든 그냥 뒷근육에 묻어놓고, 그냥 오르기를 그냥 기다린다고 저는 그냥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뭐 사라질 코인과 사라지지 않을 코인 중에 대표적으로 나눈다면, 그냥 더 이상 할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포트에 넣으면은 그냥 마음의 안정을 갖기에는 좋은 코인이 아닐까. 설상 오르지 않더라도. 이거는 비메모리 분야 힘못 쓰는 한국, 위태로운 반도체의 제왕. 자,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왜 그러냐면, 반도체 시장 65% 차지 비메모리,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비중은 미미하다. 5G 자율차 시대 수요 더 늘 듯, 메모리 편중 탈피, 정부 지원 선행돼야라고 여기 나와요. 그래서 비메모리가 뭐냐면 시스템 메모리 반도체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서 생산력이 없어요. 그럼 여기 지금 시스템 메모리 반도체를 가장 많이 생산하려고 준비하고 많이 생산하고 있는 나라가 어딜까요? 그리고 손정희 회장이 말하는 전 세계에 1억 개, 그러니까 1조 개의 인공지능이 각 사물에 들어간다 얘기를 했었어요. 그 사람이 그랬기 때문에 수십조나 되는 돈을 ARM이라는 그런 회사에다 투자를 해서 시스템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에 관한 설계 능력을 가진 회사예요. 그리고 특허도 가지고 있고. 그럼 걔네들이 설계도를 줘야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에서도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걸 생산해낼 수 있는 거예요. 직접적인 어떤 그 정도 기술까지는 없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 회장이 그 회사를 산 이유도 있었고, 근데 알고 보면 아미라는 회사에서 설계도를 되게 많이 주고 있는 게 중국이란 나라라는 거죠. 거기에 있는 기업체들, 화웨이라든가, 저는 중간에 그게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건 현재 돌아가는 판세가 이렇다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 전 세계 반도체 매출에서 한국 기업 비중이 보면은 시스템 메모리 반도체에선 2.9%밖에 안 돼. 메모리 반도체는 64.5%야. 그러면 시스템 메모리 반도체가 앞으로 더 부가가치가 높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근데 2.9%밖에 안 돼.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딱 말씀드리면 제가 어느 나라를 얘기하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중국이란 나라가,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견해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걔네들이 하고 있는 일이, 뒷구녕에서 하고 있는 게 저는 블록체인에 관해서도 되게 많은 거를 지금 호박씨를 까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 분들이 이제 좋지 않게 보는 분들도 되게 많긴 하지만 어쨌건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다. 그래서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이건 금값이야. 그러니까 오를 것 같이 하다가 또다시 금값이 1292달러로 떨어졌어. 은값도 보세요. 15달러, 14센트, 50센트 막 가다가 16달러 넘어섰어. 근데 또다시 15달러야. 왜 그럴까요? 이게 왜 여기 이 자리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거에 투자하고 어떤 거를 중장기로 보는 게 맞는지 더 늦기 전에 그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무조건 100% 맞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경험을 이미 했어요. 계속 지켜봐왔고.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투자를 하긴 하지만 저는 전 세계 경제를 거의 다 봐요. 여러 가지 것들을. 패권 이런 걸 떠나서도. 그러니까 금값도 그래서 예전서부터 많이 봐왔고 그거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근데 결국엔 항상 제자리. 언제나 제자리. 근데 지금 비트코인은 조정 장세를 거치기는 하지만 저는 괜찮을 거라고 봐요. 믿기 때문에. 이럴 때는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캐시가 있으면 되게 많이 볼 텐데 캐시가 없을 때는 잘 안 봐요. 어차피 볼 일도 밖에 있을 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다 대응을 해요. 골치 아프지. 괜히 막 내 거 괜히 막 계산해 보면은 돈이 막 그런 거야. 이때 팔았었으면은 얼만데.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현금은 항상 20% 정도 확보해 두시고 중요한 건 고점에 있을 때 욕심 너무 내지 마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욕심을 내지 않는 게 이 투자 시장 어디 가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암호자산 시장에서도 욕심을 살짝 내려놓는 거. 내가 조금 더 싸게 사려고 할 때, 내가 조금 더 비싸게 팔려고 할 때 거기서 함축 지점을 잘 찾는 게 사실은 그런 사람이 진짜 훌륭한 트레이더고 훌륭한 투자자라고 보는 거죠. 저도 잘 못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저도 아마추어 중에 아마추어고. 여러 가지 뉴스를 말씀드렸는데 결론은 각자 개인이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마음의 결정들은 아마 이미 다 하셨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어떤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쨌건 끝까지 홀딩을 하시거나 잘 여기에서 살아남으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항상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